자,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 2학년 때 1차 함수, 3학년 때 2차 함수, 고1 때도 2차 함수 한 번씩 다 배웠는데요. 내가 함수가 나올 때마다 너희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는데 물어볼 때마다 대답 못하는 게 있는데요. 함수가 뭐예요? 그치,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단 한 개 정해지는 식을 함수라고 합니다. 와, 대답했어요. 대단합니다. 자, 그 한 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대응이라고 해요. 대응. 알겠죠? 그래서 자,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x들의 모임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집합이랑 벤 다이어그램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게 이해가 되죠?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x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여기 속에 들어있는 x가 함수 값으로 나올 수 있는 y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 y 중에 있는 하나의 y에 이렇게 될 때, 그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알겠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대응이라고 불러요. 대응. x에 대응되는 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할 때에는 보통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는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 f라고 쓰면은 x를 집어넣었을 때 f에 의해서 y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저 과정 자체를 우리가 대응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냥 명칭 정리예요. 이거 대응입니다. 대응. 자, 다음 페이지도 수업한 거고요. 넘어갑니다. 36번 문제 볼게요. 자, x집합 속에 마이너스 1, 0, 1.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집합을 처음 가르쳐줄 때 얘기를 했잖아. 집합 원래 니네 전종교육과정에서 몇 학년 때 배웠다 그랬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어요. 중1 1학기 중간고사. 그 말은 얘들아, 니네 전종교육과정에서는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배우는 게 집합이었다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집합을 어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니네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들어와서 집합을 처음 봤으니까 집합 뭐야 또 새로운 거네 너무 어려워 보여 라고 겁먹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집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순서가 어때요? 집합 배우고 나서 함수를 배우죠. 맞아요? 전전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짜리들도 똑같았어요. 전전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짜리 시험 범위가 집합, 명제, 함수 이렇게가 시험 범위였다고. 지금 니네랑 똑같은 거를 똑같이 배웠는데 그냥 그때의 시험 범위는 그거였던 거라고. 그러니까 쫄지 마. 함수라 그래서 쫄지 마요. 그래서 함수가 중1 과정에서 집합이랑 명제랑 함수가 중1 과정에서 빠지면서부터 그 이후 교육과정 애들이 함수에 괜히 쫄아요. 근데 그 전 교육과정 애들은 함수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중1 때 초반에 배웠던 거. 심지어 뭐보다도 빨리 배웠냐면 얘들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계산하는 것보다 빨리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옛날에 배웠던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쫄지 마세요. 쫄지 마. 그냥 편하게 지켜봐.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y의 원소가 다음과 같이 대응할 때 각 대응이 x에서 y로의 함수인지 알아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번 보도록 가면 x가 절대값 x에 대응된대. 자, 그러면은 요거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자. 마이너스 1, 0, 1이 x가 될 수 있는 녀석이고 0, 1, 2, 3이 y가 될 수 있는 녀석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응시켜 볼 건데 x가 절대값 x가 되는 대응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될 거고 0은 0에 대응될 거고 1은 1에 대응될 거예요. 맞나요? x의 값에 따라서 y가 단 한 개 정해졌죠. x의 값에 따라 y가 단 한 개 정해졌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아요. 알겠지? 자, 2번 문제 볼게요. x가 x제곱 플러스 2에 대응된대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x 벤 다이어그램, y 벤 다이어그램, 0, 1 그리고 0, 1, 2, 3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에 대응될 거고 0이 들어가면 2에 대응될 거고 1이 들어가면 3에 대응될 거예요. 그죠? 이것도 x의 값에 따라서 y가 단 한 개 정해지고 있으니까 2번도 함수가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x로 대응되는 거래요. 그러면은 그 모습 그대로한테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1, 0, 1, 2, 3이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대응될 곳이 없어요. 0은 0에 대응되고 1은 1에 대응되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대응될 곳이 없죠. x가 화살표를 못 주잖아요. 그죠? x가 화살표를 못 주거나 내가 아까 계속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하나의 y에 대응된다. 반드시 하나의 y에 대응돼야 함수거든요. 근데 x집합 속에 들어있는 x가 y집합 속에 들어있는 y1과 y2한테 동시에 대응이 이렇게 돼도 이것도 함수가 아닌데 반드시 하나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가 정해져야 함수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반드시 하나라는 건 2개 이상을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화살표를 대응을 못 시키고 있잖아. 대응이 불가능하죠.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화살표가 두 개가 뻗쳐나가거나 화살표를 못 주면 함수가 아니다. 자, 정의역, 공역, 치역을 보도록 할 건데 그 명칭 정리예요. 봐봐라. 중학교 1학년 때 함수를 배웠던 시절에는 중1부터 고3까지 선생님들이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물론 그때부터도 학생들을 가르쳤던 내 입장에서는 정의역, 공역, 치역을 쓰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고 안달이 났는데 가끔 말실수로 나온 적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정의역, 공역, 치역을 배운 다음부턴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이 명칭 자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할 거라는 거야. 알겠죠? 자, X집합에 그대로 한번 가볼까? 그대로로 못 가겠네. 이 새끼가 뭐 이렇게 해놨어. X1, X2, X3가 있다라고 해보고, 자, Y집합에 Y1, Y2, Y3, Y4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어떤 대응에 의하면 X1이 Y2한테, X2가 Y2한테, X3가 Y3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함수도 있을 거야. 그지? 이런 함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정의역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은요, 정의역은 어떤 녀석들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냐. 정의역은 보통 이제 대문자 X를 쓰는데요. 정의역은 어떤 녀석들을 정의역이라고 하냐면 X가 X집합 속에 들어있는 X들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의 정의역은요, X1, X2, X3가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명칭정리입니다. 그냥 저 X집합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정의역이야. 자, 공역은요, 자, Y가 Y집합 속에 들어있는 녀석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Y집합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공역이고, Y1, Y2, Y3, Y4가 다 공역이야. 명칭정리야.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건 다 정의역, 모든 건 다 공역이야. 알겠지? 그리고 치역은요,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이야.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 그래서 치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fx 바 x가 x집합 속에 들어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 x집합 속에 들어있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들이란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치역은 그럼 누구냐면 y2랑 y3만 치역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공역과 치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역은 x고요. 그냥 공역은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y들 전부 다. 치역은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 알겠어? 그렇게 이제 명칭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배고파? 나도. 자, 37번. 자, x집합이 x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라고,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받았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도 말고 일단 x집합을 정의내려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x집합은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찾아주고 그 다음 줄을 읽어볼게요.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fx가 저거일 때 치역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fx가 지금 3x 플러스 1이야. 그럼 치역은 f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f0, f1, f2가 치역인 거지. 맞나요?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7이 치역인 거지. 알겠어요? 실제로 이 함수가 실제 가지고 있는 함수값이 치역인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내가 한 가지 신기한 거 얘기해볼까요? 자, y는 x-1의 제곱 플러스 1 얘 볼게요. 얘 정의역 치역 한번 볼게요. 전에서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그죠? 야, 정의역은 모든 실수예요. 모든 x들이 다 정의역이야. 왜냐면 여기 있는 x 집어넣어도 나오고 여기 있는 x 집어넣어도 나오고 여기 있는 x 집어넣어도 그 값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야. 공역은요. 공역은 뭐냐면 선택받을 수 있는 y들이야. 선택받을 수 있는 y들은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로 선택받지 못하지만 선택받을 거라고 기대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공역이요, 공역. 알겠어? 근데 치역은
실제로 선택받은 함수 값들이니까 y바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요. 1보다 크거나 같은 y들만 존재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얘네들도 선택받을 기회들은 다 있어요. 선택을 못 받은 거일 뿐이지. 그러니까 정역도 모든 실수, 치역도 모든 실수지만, 아니 공역도 모든 실수지만 치역은 1 이상의 실수만 치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찾을 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너 알아들어요? 네. 자, 서로 같은 함수. 자, 두 개의 함수 f랑 g랑 같다면 그러면은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 그리고 f의 치역과 g의 치역이 모두 같다 라는 거예요.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면 두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같다. 뭐가 빠졌니? 공역. 공역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지?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같다. 그러면은 f 함수랑 g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 라는 거예요. 봐봐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 fx가 x세제곱이고 gx는 x라고 하자. 둘이 같아? 안 같지? 야, x세제곱을 그려도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gx, x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둘은 전혀 다르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연속적으로 그린 건 x는 모든 실수였기 때문이에요. x는 모든 실수였기 때문에. 정의역이. 근데 자, 내가 여기서 정의역 x를 이렇게 해버려. 마이너스 1, 0, 1. 그러니까 얘처럼 마이너스 3이라든가 마이너스 0.5라든가 이런 거 보지 말자 이거야. 마이너스 0.1로 정의를 내리잖아? 그러면 얘의 치역은 마이너스 0.1이고요. 얘의 치역도 마이너스 1, 0.1이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함수예요.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그거 말고도 두 함수가 완전히 똑같았을 때도 같다고 할 수는 있지만 두 함수가 완전히 똑같은 거는 시험 문제 안 날 테니까 주어진 x의 범위에 대해서 같은 y의 값을 다 같이 갖는다면 그러면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건 모든 실수고요.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는요.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이 점 3개만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이 점 3개랑 이 점 3개랑 똑같으니까 둘은 같은 함수다 이거예요. 이 점 3개만 봐야 될 때. 알아들어요? 너 알아들어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 gx가 서로 같은 함수래. 야, 딱 봐도 안 같아 보이는데 그죠? 야, 딱 봐도 안 같아 보이는데 서로 같은 함수래. 정의역이 1, 2로 정의 내려져 있고요. fx의 값이 ax 플러스 b고요. gx의 값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 누가 봐도 유리보고 조리보도 다른데 둘이 같대요. 저 두 개의 x에 대해선. 아까 얘기했지. 다른 그 지워버렸네. 어디가 다 달라도 그 점 3개가 같은 x 같은 y 값을 가지면 그 점만 바라볼 땐 둘은 같은 함수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1차 함수랑 이 3차 함수는 뭐 예를 들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만약에 이 점이 1이고 이 점이 2에서 이거 두 개의 점만 바라보는 상황이면 직선과 3차 함수는 서로 같은 녀석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같은 치역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 녀석은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f 함수에다가 1 넣은 거랑 g 함수에다가 1 넣은 거가 같고 그리고 f 함수에 2 넣은 거랑 g 함수에다가 2 넣은 거가 서로 같다면 이 둘은 같은 함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1 넣어보면은요. a 플러스 b는 여기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다랑 그 다음에 2 넣어보면은 2a 플러스 b는 저기다가 2 넣으면 4. 둘 연립하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 자,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래프를 그리나 제기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그리는 건 뒤에 가서 여러 가지 함수 배울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요. 자, 지금은 함수다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라는 거예요. 함수다라는 게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봐봐. y제곱은 x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이 있다라고 해보고요. 뭐 이거 두 가지 정도만 볼까요? 자, x가 4예요. y는요? 헐, 지랄한다. x가 4인데.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치. x가 4라고 딱 정해졌는데 y가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지. 그래서 이것의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아이고 귀엽다.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물론 많은 x들과 많은 y들이 있겠지만 이것들만 바라봤을 때요. 4에서 플러스 2로 대응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2로 대응이 되기도 해요.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그치,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는 거야. 자, 얘는 x가 4야. y는 몇이니? 16. 단 한 개가 정해지고요. 여기에 4가 있을 때 여기에는 요 16으로 단 한 개가 대응이 되면 얘는 함수이다 라는 거지. 그치? 자,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배우는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것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내가 얘기했지 방금. 저것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쵸? 저것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여기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함수가 아니면 그래프를 못 그린다?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어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원의 함수라고 배웠나요? 저번 시험 범위? 원의 함수라고 배웠니? 원 배울 때 원의 함수라고 배웠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지. 왜? 원은 함수가 아니거든. 원이 함수가 아닌 건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저게 저 고3 때 배우는 저 포물선이 함수가 아닌 것과 서로 같은 건데요. 그래서 얘도 포물선의 함수라고 하지 않고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 그래요. 저기는 저 녀석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x가 4일 때 그때의 y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녀석이 그려지면 얘 함수가 아니야. 얘는 니네 그릴 줄 알잖아. 그치? 얘는 너네가 어떻게 그려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불러기게 이렇게 그리죠. 그죠? 뭐 여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얘와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고요. 자, 그랬을 때 x가 4라면 그때 y는 16인데 16을 만드는 건 마이너스 4도 있으니까 여기쯤에 마이너스 4도 얘도 얘한테 화살표를 주고 있는 이런 관계였겠네요. 그치? 자, 그럼 얘는 함수죠. 쟤는 함수가 아니고요. 그러면 저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냐면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하나의 x에 대해서 반드시 단 하나의 y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x를 결정을 해서 그었을 때 이 하나의 x에 대응되는 y가 두 개가 생기면 그러면 쟤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요. 하나의 x를 그었을 때 그 하나의 x에 대응되는 y가 한 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함수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여러분들이 함수값 찾아낼 때요. 이렇게 있는 이 fx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함수값 찾아낼 때 x가 정해졌을 때 그것에 대한 y 이걸 함수값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처럼 x에다가 수직이 되게 그었을 때 거기서 만나는 점이 y좌표를 읽는 게 함수값이라고요. 그죠? 내가 지금 이거 계속 왜 하고 있니? 니네 그래프 보고 그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x축에 수직이 되는 선을 그었을 때 주어져 있는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에요. 화살표가 두 개 나간다는 얘기거든. 알겠어요? x축에 수직이 그었을 때 어디에다가 그어도 반드시 하나가 만나는 얘가 함수야. 얘는요. 여기다가 그으면 두 개씩 딱 한 번 하나 만나는 점이 오지만 또 여기다 그으면 안 만나죠. 함수가 아니에요. 화살표 못 준다는 얘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제 원이 왜 원의 함수라고 불리지 않았는지를 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x축에 수직한 걸 그어봐. 안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그치? 화살표를 안 주거나 두 개씩 주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 이들은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내는 방법은요. x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어디에다가 긋더라도 주어져 있는 그래프랑 반드시 한 점이 되기에 만나는 것을 함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x축에 수직이 되기에 그었을 때를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y축에 수직이 되기에 그었을 때로 판단하는 것도 있겠죠? 네,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거 많이 헷갈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함수는 x축의 수직이 되게 그었을 때 어디에도 한 점에서 만나야 함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39번에 1번 볼게요. 1번 함수죠.
어디다 그어도 하나랑 만나잖아. 그지? 2번은요. 함수 아니죠?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니까. 3점은 x축의 수직이 되게 어디다 그어도 한 점에서 계속 만나니까 걔는 함수예요. 4번은 원이네요. 함수 아니죠. 그래서 함수인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1번과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함수다라고 하는 것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함수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1대1 함수는 함수의 일부분인데요. 자, 1대1 함수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그리고 1대1 함수의 그 일부분인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1대1 대응까지 우리는 범위를 좁혀가면서 배워요. 알겠죠? 미리 한번 써놓는 거고, 자, 지금 이번 페이지에서 배울 건 1대1 함수입니다. 자,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1대1 함수의 정의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가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자, 1대1 함수의 정의, 저걸 이제 한글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다른 x는 다른 y한테 화살표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x는 다른 y한테 화살표를 줘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대응은 불가능하냐? 여기에 자, x1, x2, x3 y1, y2, y3, y4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대응을 시켜봐라.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왜? 그치, y2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도 소개팅 하러 갔는데 단체 미팅 나갔어요. 어? 5대5 단체 미팅을 나갔다고. 옆에 있는 속삭이죠. 야, 내가 쟤 찍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아, 그래? 너랑 똑같은 애 딱 찍어요. 이렇게. 재수없어. 그지? 1대1로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x가 같은 y한테, 그러니까 한 x당 y를 반드시 하나씩만 찍어주는 거. 그거를 이제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의 반드시 알고 있읍시다. 알겠죠? 1대1 함수는 함수라는 카테고리의 부분집합입니다. 여기까지도 알아두고요. 1대1 함수의 부분집합, 1대1 대응. 이게 제일 까다로운 건데 1대1 대응은 또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안 된다는 건 뭐가 안 된다는 거냐면, 내가 아까 여기다가 그렸던 그래프 중에 얘가 안 된다는 거야. 함수이기는 해. 그지? 함수이기는 한데 어디다 그어도 x축의 수직이 되게 어디다가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거든. 함수이기는 한데 아까 이거 뭐였어? 4 넣었을 때도 16이었고 마이너스 4 넣었을 때도 16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4, 여기에 4, 여기에 16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1대1 함수이려면 이런 그림이면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y가 반드시 한 번만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은,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좀 달라요. 함수 찾아내는 건 x축의 수직이 그었는데요. 1대1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은 y축의 수직이 되게 그어서, y축의 수직이 되게 그어서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네가 이제 내년에 가면 그릴 이런 거 3차 함수인데요. 이거 1대1 함수죠. 그냥 함수이기도 해요. 어디다가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냥 함수이기도 하고, 조금 더 좁혀볼까요? 이렇게 그어도 어디에다가 그어도 한 점에서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1대1 함수이기도 한 거야.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그냥 함수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습니까? 1대1 함수 어떻게 찾는다고? y축에 수직이 되게 그어서 찾는다고. 알겠습니까? 네, 넘어가. 자, 1대1 대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1 대응이 제일 까다롭죠. 가장 작은 부분집합이었잖아요. 맞아요? 1대1 대응이 제일 까다로운 녀석인데요. 1대1 대응은요, 무려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달라야 돼요. 뭐랑 똑같아?
1대1 함수랑 똑같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조건이 계속 붙을수록 얘들아 점점 집합의 크기는 작아지겠지. 맞아요? 자,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지 1대1 대응이다 이거야. 공역과 치역이 모두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넘어갈게요. 왜? 은우야 왜? 손가락을 왜 그렇게 톡톡톡 튀기고 있어요? 너무 빨라요? 나도 배고파요. 40번. 네, 1번. X집합이 1, 2, 3. 잘 보세요. 1대1 대응은, 1대1 대응 문제가 시험 문제 안 나면, 손가락 자르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1대1 대응은 무조건 나와요. 어떤 타이틀로든 무조건 나와요. 근데 타이틀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뭐라고 딱 정의 내려주진 못하겠지만, 1대1 대응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X집합이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Y집합이 1, 3, 5, 7이래요. 자, 그랬을 때 F 땡땡 X 화살표 Y 이게 뭔 얘기야?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시키는 F 함수가 있다란 뜻이야. 알겠지? 자, 그때 그 F 함수의 생김새가 2X-1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거 한번 진짜 대응을 시켜볼게. 대응시키는 문제에서 그려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 1, 2, 3 여기서 1로 대응시키는데 2x-1로 대응시킬 거고요. 1, 3, 5, 7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실제로 대응 한번 시켜보자.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3, x가 3일 때 y는 5. 자,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지만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네요.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다른 x가 다른 y한테 화살표를 줘야 된다는 만족했지만 두 번째 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건데 공역과 치역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공역은 모든 y, 치역은 선택받은 y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모든 y가 다 선택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처럼 숫자의 개수로 받았을 때는 사실 개수로도 볼 수 있어요. 일단 1번을 만족시키려면 함수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집합에 나올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는 3개밖에 안 돼요. 3개. X집합에서 나오는 화살표의 개수가 3개인데 Y집합의 화살표가 4개 있대요. 어떻게 나눠줘도 다 받진 못해요. 그쵸? 사실 여기까지 안 와도 되고 그냥 저기서 개수 다르네? 하고 땡 해도 괜찮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X집합이 마이너스 2, 0, 2고요. 그 다음에 Y집합이 마이너스 1, 3이래요. 그랬을 때 G 함수가 있는데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시키는 그때 GX 함수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이래요. 사실 이것도 X집합에서 화살표가 3개 나올 텐데 그치? Y집합에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가 2명밖에 없잖아. 그 이건 딱 봐도 화살표가 다 꽂힌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한테 2명이 꽂힌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어떤 y는 화살표를 2개 받겠지. 그치? 그러면 다 1번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죠. 다른 x는 다른 y한테 화살표를 줘야 된다. 하지만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1, 3 여기서 1로 갈 건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으로 갈 거래. 자,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7이 왜 나와? 마이너스 x제곱인데 0 넣으면 3 2 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1번을 만족시키지 않았죠. 2번은 만족됐지만 공역과 치역이 모두 같지만 그쵸? 1대1 대응이 아니고요. 자, 3번은 정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좀 희망이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y집합이 1, 2, 3인데 hx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대응시키는 함수고요. hx 함수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래요. 자, 그럼 이것도 x집합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절대값 x 플러스 1 y집합 그리고 1, 2, 3 자, 넣어보자. 그러면 얘는 3한테 얘는 2한테,
얘는 1한테 주겠네 이렇게. 그죠? 1대1 대응이죠. 모든 다른 x가 다른 y한테 화살표를 줬고 공역과 척이 같잖아요. 그죠? 비로소 1대1 대응이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41번 문제 별표. 41번 문제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1대1 대응 문제 유형일 거예요.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문제에서는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내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증가하고 있는 함수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고 있는 함수면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물론 41번 문제에 이 개념을 이용해서 풀진 않아요. 41번 문제 이 개념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하기에는 조금 좀 쉬운 문제여서 이 개념을 이용하진 않지만 실제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개념을 반드시 이용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함수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 함수면 계속 감소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요. 지금은 이제 적어놓기만 하시고 다음에 내가 이제 해당하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41-1도 풀어주면 되지 뭐. 41-1도 좀 이따 풀어줄게요. 41번 문제 볼게요 일단. 자, x집합이 x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작거나 같다 2보다고요. y집합이 y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x에서 y로에 대응시키는 함수 f가 있는데 그때 fx의 생김새가 ax 플러스 b래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 안 해줬는데 밑에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야 문제 손봤네요. 원래 밑에 있는 괄호 1번 2번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풀었어야 되거든. 재밌네. 일하네요 신사고. 자 1번 a가 양수면 그럼 이걸 이렇게 가정에서 풀면 밑에 있는 41-1은 안 풀어도 됩니다. 자, a가 양수면 fx는 증가함수죠. 맞나요? fx는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직선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일 때 여기가 뭔지 마이너스 5에서부터 2까지만 보라는 거니까 사실 직선은 더 있지만 마이너스 5랑 2에서 끊어야 되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마이너스 5에서의 함수값은 누가 돼야 되냐면 가장 작은 x에서의 함수값은 가장 작은 y값이 나와야죠.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는 큰 x가 들어갈수록 큰 y가 나오고 작은 x가 들어갈수록 작은 y가 나오는 게 증가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5에서부터 2까지만 볼 건데 마이너스 5다라고 하는 가장 작은 x가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가장 작은 y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선생님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공역인데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치역이 공역을 꽉꽉 채워야 된다고요. 1도 벼 있어서는 안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4는 공역인데 선택받을 수 있는 녀석인데 얘가 선택받지 못하면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x가 가장 작은 y인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되고 가장 큰 x가 가장 큰 y인 10을 만들어야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여기는 2, 10이라는 두 개의 점이 나와요. 그러면 f함수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로부터 마이너스 5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첫 번째 식과 f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와야 되죠. 2, 10은 2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와야 된다로부터 2a 플러스 b는 10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이 나와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하시면 ab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까? 연립하면 a는 2, b는 6이다가 나온대요. 이렇게. 자, 2번 갑니다. 2번 가면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으면 fx 함수는 감소함수예요. 감소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요. 범위를 마이너스 5에서부터 2까지로 쪼갰잖아요. 잘랐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2예요.
근데 감소함수는 작은 x가 들어갈수록 큰 y가 나오고 큰 x가 들어갈수록 작은 y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5일 때의 함수값은 반드시 10이어야 되고 2일 때의 함수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4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이 마이너스 5,10이라는 점이고 여기 있는 이 점이 2, 마이너스 4라는 점이야. 그러면은 f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b는 10이다라는 식하 나와. f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a랑 b를 찾으시면 돼.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2, b는 0. 자, 이렇게 찾아주면 a랑 b 값이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는 도중에 이제 감소로 바뀌면 안 돼요. 계속 증가해야 되고 계속 감소해야 된다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 증가면 계속 증가, 감소면 계속 감소는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이렇게 딱 묻는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에서는 이 x 앞에 있는 여기에다가 뭐 2차식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2차식 같은 거. 기울기에 2차식을 k에 대한 2차식을 넣어버려요. 그런 거 k에 대한 2차식이 계속 양수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했으면 이제 어려운 함수는 다 끝났고요. 예, 쉬운 함수 남았습니다. 쉬운 함수. 자, 일단 첫 번째 항등함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항상 같은 함수. 그쵸? 항상 같은 함수. 그럼 뭐랑 뭐랑 같느냐? 정역과 치역이 항상 같은 함수. 오케이? 정역과 치역이 항상 같은 함수를 항등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오는 함수.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y는 x. 그치? y는 x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함수죠. x에다가 1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 나오고. 그죠? 이게 항등함수의 가장 기본형이죠. 근데 이거 항등함수일까요? x에다가 1 넣으면 뭐 2 넣으면 8 나와 y가. 그지? x에 2 넣으면 y도 2가 나와야 되는데 x에 2 넣으면 8이 나오니까 항등함수 아니죠. 항등함수 아닌데 정의역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항등함수야. 그치?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죠. 저 세 개의 정의역에 대해서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같잖아요. 왜 항등함수다 이거야. 재미지지? 응, 아이고 재밌다. 넘어갑니다. 자, 상수함수. 상수함수 할 줄 알잖아, 니네. 그죠? 자, 모든 x에 대해서 그 어떤 x들도 다 하나의 y에다 꽂히는 걸 상수함수라 그래요. 항등함수의 대응관계를 살펴보면은요, 여기에 a, b, c, 여기에 a, b, c, a가 a가 a한테, b가 b한테, c가 c한테. 상수함수는 인기쟁이야, 인기쟁이. 여기에 a, b, c, 여기에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으면 모든 애들이 다 하나만 바라보는 거. 알겠죠? 이거 상수함수라고 그래요. 근데 상수함수 니네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y는 3. 이게 상수함수죠. y는 3 그려보면 그죠? 자, x가 0일 때도 3, 2일 때도 3, 3일 때도 3, 4일 때도 3, 마이너스 5일 때도 3, 마이너스 6일 때도 3.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그래서 y는 어떤 상수꼴을 가지게 됩니다. 이 녀석을 상수함수라고 해요.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함수의 개수 42번. 자, 함수의 개수 문제는 거기 밑에 리마크 부분을 보면은 어떤 함수를 구하라고 하냐에 따라서 공식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있는 거 뭐 외우는 게 편한 친구들은 외우시되 나한테 거기 있는 공식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난 안 외웠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풀어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때그때 풀어주는 거.
나는 공식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풀어줄 건데, 함수의 개수 문제는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세요.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문제. 자, 42번 보시면은 x집합이 마이너스 1, 0, 2고 0, 1, 2네요. x집합이 0, 1, 2고요. y집합이 a, b, c예요. 그랬을 때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함수의 개수. 자, 우리가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밑에 있는 공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수의 정의가 뭐야? x의 값에 따라서 y가 반드시 한 개가 정해지는 거니까 x집합에서 화살표가 한 x당 반드시 한 개씩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가도 얘는 함수잖아. 그치? 그렇다면 화살표를 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한테 3가지가 있어요. 자, 단체 미팅을 나갔습니다. 그죠? 친구들이랑 얘기했어요. 야, 겹치더라도 무조건 마음에 드는 애한테 주자. 그게 함수잖아. 그지? 그러면 앞에 있는 3명 중에 고를 거 아니야. 아, 누가 좋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얘가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3가지. 얘도 A, B, C 누구한테 주지? 3가지. 얘도 A, B, C 누구한테 주지? 3가지. 동시에 고르니까 27가지의 함수가 있어요. 다 곱해주시면. 됐나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지금 이건 쉬운 문제니까 사실 밑에 있는 적혀있는 그 공식을 사용해도 그냥 풀려요. 쉬운 문제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조건을 걸어요. 반드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반드시 F1은 C여야 한다. 막 이런 조건을 걸기 시작한다고요. 아니면 반드시 F0보다는 F1이 커야 F1보다는 F0이 반드시 커야 된다. 함수값이 뭐 이런 조건을 건다고요. 자, 이런 조건을 걸었을 때에는 밑에 있는 공식으로 안 풀려요. 하나라도 조건이 걸리면.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는 거죠. 자, 2번 보면은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 1대1 대응에 2가지 조건이 있죠. 다른 x는 다른 y한테 화살표를 줘야 한다.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지? 그 말은 지금 x집합에 있는 0, 1, 2, y집합에 있는 a, b, c가 자, 왼쪽에 있는 이 0, 1, 2가 오른쪽에 있는 A, B, C한테 서로 다른 애들한테 화살표를 각각 줘야 돼서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다 선택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0한테 야, 너 누구 줄래? 그럼 얘 3가지. 근데 0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랐어. 그럼 1은 얘 못 고르지. 그럼 1, 야, 너 누구 줄래? 그럼 얘는 2가지.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골랐어. 그럼 얘는 0이 고른 애랑 1이 고른 애 못 고르죠? 그럼 얘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0 1가지. 곱해주시면 6가지의 1대1 대응이 나와요. 됐나요? 그 다음에 3번에 상수함수인가? 3번은 상수함수래요. 내가 정말 학창시절엔 상수함수 같았는데요. 모두가 날 골랐죠. 야, 너 가오동팸이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웃겨서? 자, 화살표 몰빵이 상수함수예요. 알겠습니까? 화살표 몰빵. 내가 어디 막 미팅만 나갔다 하면 말도 마. 자, 그러면 잘 봐. 0한테 야, 너 누구 줄래? 그럼 얘가 3가지 중에 하나로 누군가 정하겠지. 그럼 얘한테 선택지가 있냐? 없어. 얘도 얘 줘, 얘도 얘 줘야 돼. 한 가지야. 그죠? 곱해주시면 상수함수는 3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푸는 게 쉽습니다.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